작년 가을이었어. 조카가 서울에서 전화 왔는데 목소리가 힘들어 보이더라고. 삼촌 요즘 잠을 못 자겠어.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새벽되고 가슴도 자꾸 두근거리고 불안해. 처음엔 직장 스트레스인 줄 알았어. 근데 한 달 넘게 계속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 백복령이라는 게 있더라고. 조카한테 갖다 줬더니 2주 먹고 완전히 나아졌어. 그게 백복령이야. 오늘 백복령 제대로 알려줄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조카가 그때 진짜 힘들어했어. 밤 11시에 자려고 누워도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온대. 머리는 복잡하고 생각이 계속 나고. 겨우 잠들어도 자다가 깨고. 아침 되면 완전 녹초래. 회사 가서도 집중이 안 되고 멍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심장이 이상한 건 아니고 그냥 불안한 느낌이래. 조카가 말하길. 병원도 갔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하라는 소리만 듣고 왔어. 수면제 처방받아서 먹어봤는데 그때만 자고 약 끊으면 또 그래. 그때 내가 백복령을 알게 됐어. 옛날부터 마음 안정시키고 잠잘 오게 하는 약초래. 특히 불안하고 가슴 두근거릴 때 좋다고 하더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준대. 백복령이 뭐냐면 버섯과에 속하는 균류야. 정확히는 복령이라는 버섯이 소나무 뿌리에 기생해서 만든 덩어리인데 그 중에서도 하얀 부분을 백복령이라고 해. 이름이 백복령인 이유는 색깔이 희다고 해서 흰 백자를 쓰거든. 복령은 땅속에서 자라는데 소나무 뿌리에 붙어서 양분을 흡수해. 그러면서 균사가 뭉쳐서 덩어리를 만들어. 이 덩어리가 복령이야. 크기는 주먹만 한 것부터 사람 머리만 한 것까지 다양해. 겉껍질은 갈색이나 흑갈색인데 주름이 많아. 껍질을 벗기면 속이 하얗게 나와. 이게 백복령이야. 질감은 단단하면서도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야. 손으로 눌러보면 스펀지처럼 약간 들어가. 부러뜨리면 속이 하얗고 가루가 좀 나. 냄새는 거의 없어. 은은한 흙냄새 같은 게 조금 나긴 하는데 거의 무취야. 맛도 거의 없어. 담백하고 심심한 맛이야. 복령을 자세히 보면 결이 있어. 층층이 쌓인 것처럼 보이는데 균사가 계속 자라면서 만들어진 거야. 신선한 복령은 무게감이 있고 단단해. 오래된 건 가볍고 스펀지처럼 푸석해. 복령이 어디서 자라냐면 소나무 숲이야. 특히 20년 이상 된 소나무 뿌리 근처 땅속에서 자라. 햇빛이 잘 드는 양지보다는 방그늘 찐 곳을 좋아해. 토양은 배수 잘 되는 사지량토가 좋아. 습기는 있어야 되는데 물이 고이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쪽 소나무 숲에 많이 나. 특히 경북 영주나 전북 무주 쪽에 많이 자생해. 해발 300m에서 800m 사이 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 요즘은 인공 재배도 해. 소나무 뿌리에 복령균을 접종해서 키우는 거야. 충북이랑 경북에서 많이 재배하고 전남에서도 재배해. 백복령이 왜 좋으냐? 이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약초야. 한의학에서는 안신이라고 하는데 정신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거든. 우리 몸에서 마음이 불안하면 잠도 못 자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백복령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줘.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에 좋으냐면 첫 번째가 불면증이야. 밤에 잠 못 자고 뒤척이고 자다가 자꾸 깨고. 특히 마음이 불안해서 잠 못 자는 경우에 효과 좋아. 백복령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서 잠이 잘 와. 두 번째는 불안이야.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백복령이 신경을 안정시켜줘서 불안감이 줄어들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져. 세 번째는 가슴 두근거림이야.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고 두근두근하고. 검사에도 이상 없는데 계속 두근거리는 거. 이것도 신경 과민 때문인데 백복령이 심장을 안정시켜줘. 두근거림 줄어들고 가슴이 편해져. 네 번째는 소변 문제야. 소변 자주 마려운 거. 특히 밤에 자다가 자꾸 화장실 가는 거.
백봉령이 방광 기능 좋게 해줘서 소변 횟수 줄어들어. 5번째는 부종이야. 얼굴이나 손발이 붓고 몸이 무겁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붓는 거. 백봉령이 수분 대사 도와줘서 붓기 빠지고 가벼워져. 6번째는 소화 안 될 때야. 배가 더부룩하고 식욕 없고 백봉령이 비장 기능 도와줘서 소화 잘 되고 식욕 좋아져. 7번째는 어지러움이야. 빙빙 돌고 중심 못 잡고 이것도 수분 대사 문제인 경우 많은데 백봉령이 도와줘. 8번째는 가래 많을 때야. 목에 가래 걸리고 뱉어도 계속 생기고 백봉령이 습담을 없애줘서 가래 줄어들어. 백봉령 구하는 법 알려줄게. 약초 시장이나 한약방에 가면 있어. 덩어리째 파는 것도 있고 얇게 썬 것도 있고 가루 낸 것도 있어. 덩어리가 제일 좋긴 한데 얇게 썬 것도 쓰기는 편해. 인터넷에서도 팔고. 직접 캐려면 가을에 소나무 숲에 가야 돼. 9월에서 11월 사이가 좋은데 이때 복령이 제일 충실하거든. 20년 이상 된 소나무 뿌리 근처 땅을 파봐야 돼. 땅속 20cm에서 50cm 깊이에 있어. 조심스럽게 파서 덩어리를 꺼내. 흙 털어내고 깨끗이 씻어. 껍질 벗기고 하얀 속살만 남겨. 물에 씻은 다음에 그늘에 말려. 햇빛에 바로 말리면 품질이 떨어져. 고르는 법이 중요해. 좋은 백봉령은 덩어리가 크고 단단해. 손으로 눌러봤을 때 너무 물컹하지 않고 적당히 단단해. 색깔은 순백색이나 약간 크림색이 나는 게 좋아. 너무 누렇거나 회색빛 도는 건 오래됐거나 품질 안 좋은 거야. 표면이 매끈하고 결이 고운 게 좋아. 거칠거나 구멍 많은 건 안 좋아. 냄새 맡아봐서 곰팡이 냄새나 쉰내 나면 버려. 묻히거나 은은한 흙냄새만 나야 돼. 크기는 너무 작거나 크지 않고 중간 크기가 좋아. 손바닥만 한 개 적당해. 너무 크면 속이 빈 경우 많고 너무 작으면 약효가 약해. 무게감도 중요해. 손에 쥐어봤을 때 묵직한 느낌이 있어야 돼. 너무 가벼우면 속이 비었거나 말라서 성분이 다 날아간 거야. 적당히 무게감 있는 게 좋아. 사기 조심해야 돼. 백봉령이라고 파는데 전분이나 다른 거 섞어서 파는 경우 있어. 순수한 백봉령은 물에 넣으면 천천히 가라앉아. 전분 섞인 건 빨리 가라앉거나 물이 탁해져. 조금 떼어서 물에 넣어보고 확인해봐. 재배한 건지 자연산인지도 확인해봐. 자연산이 더 좋긴 한데 요즘은 재배한 것도 품질 괜찮아. 재배한 걸 자연산이라고 속여 파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 먹는 법 알려줄게. 제일 흔한 게 차로 끓여 마시는 거야. 백봉령 덩어리를 얇게 썰어서 한 줌을 물 1리터에 넣고 약불로 30분 정도 달여. 물이 약간 뿌옇게 우러나올 때까지 끓이면 되는데 너무 세게 끓이면 성분이 날아가니까 약불로 천천히 끓여야 돼. 하루에 2~3번 나눠서 마시면 되는데 한 번에 한 컵씩 따뜻하게 마셔. 차가우면 위장에 부담될 수 있으니까 따뜻한 게 좋아. 맛은 거의 없어. 담백하고 심심한 맛이라 먹기 편해. 대추랑 같이 끓여도 좋아. 백봉령 한 줌 대추 3개, 4개 넣어서 같이 달이면 맛도 좋아지고 기운도 보충돼. 대추가 단맛 더해줘서 더 먹기 편하지. 산조인이랑 같이 끓이면 불면증에 더 좋아. 산조인도 잠 잘 오게 하는 약재거든. 백봉령이랑 산조인 같이 달이면 시너지 효과나. 감초 조금 넣어도 좋아. 감초가 맛도 순하게 해주고 약효도 조화롭게 해줘. 백합이랑 같이 끓이면 마음 안정에 더 좋아. 백합도 신경 안정시켜 주거든. 가루 내서 먹어도 돼. 말린 백봉령을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하루에 한 티스푼 정도를 미지근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면 되는데 자기 전에 마시는 게 좋아. 잠 잘 오는데 도움돼. 가루는 휴대하기도 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물에 타서 마실 수 있어서 좋아. 죽에 넣어서 먹어도 돼. 쌀죽 끓일 때 백봉령 가루 넣으면 영양도 좋고 소화도 잘 돼. 특히 소화 안 되고 식욕 없을 때 좋아. 환으로 만들어 먹어도 돼. 백봉령 가루에 꿀 섞어서 동그랗게 빚어.
하루에 두세 알씩 먹으면 되는데 자기 전에 먹으면 좋아. 조카한테 백봉령 한 봉지 갖다 줬어. 이거 물에 달여서 차처럼 마셔봐.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자기 전에 꼭 한 잔 마시고. 2주만 먹어봐. 조카가 받아서 바로 달여 먹기 시작했대. 일주일쯤 지나니까 전화 왔어. 삼촌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잠이 좀 오는 것 같고 가슴 두근거리는 것도 덜해. 2주 먹으니까 확실히 좋아졌대. 밤에 누우면 잠이 오고 자다가 깨는 것도 줄고 가슴 두근거리는 것도 거의 없어졌고 낮에도 덜 피곤하고 집중도 잘 되고 삼촌 진짜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조카가 그러더라. 우리 집사람도 한번 먹어봤어. 집사람이 가끔 밤에 잠 못 잘 때 있거든. 걱정 많이 하면 잠 못 자. 그럴 때 백봉령 차 끓여서 마시게 했는데 좋아하더라고. 마음이 편해지고 잠이 잘 온다고. 요즘도 잠 못 잘 것 같으면 백봉령 차 끓여 마셔. 마을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도 드셨어. 50대 후반이신데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깬다고 하시길래 백봉령 좀 드렸지. 한 달 드시고 나서 만났는데 야 이거 괜찮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어 하시더라고. 밤에 한 번만 가거나 아예 안 가는 날도 있다고 하시더라. 주의사항 알려줄게. 백봉령은 평화롭고 순한 약초야. 부작용 거의 없어. 그래도 주의할 점은 있어. 소변 많이 나오는 사람은 조심해. 백봉령이 이뇨작용 있거든. 이미 소변 자주 보는 사람이 먹으면 더 자주 볼 수 있어. 입이 마르고 갈증 나는 사람도 주의해. 백봉령이 수분 빼주는 효과 있어서 더 마를 수 있어.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마. 적당량 꾸준히 먹는 게 좋아. 하루에 차로 2잔, 3잔 정도면 충분해. 더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야. 임산부도 적당히 먹어야 돼. 백봉령 자체는 안전한데 과하게 먹지는 마. 조금 먹는 건 괜찮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 조심해. 버섯류에 알레르기 있으면 백봉령도 반응 나올 수 있어. 처음 먹을 때는 소량만 먹어봐서 이상 반응 없으면 그때부터 정량 먹으면 돼. 조카 요즘 어떻게 지내냐? 지난달에 서울 올라갔다 왔는데 잠도 잘 자고 얼굴도 환해졌더라고. 삼촌 그때 백봉령 진짜 잘 먹었어. 요즘도 가끔 차에서 마셔. 작년 가을만 해도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약 안 먹어도 잘 자. 회사 일도 잘하고 건강해. 덕분에 좋아졌어. 고마워 삼촌. 조카가 그러더라고. 요즘도 스트레스 받거나 잠 못 잘 것 같으면 미리미리 백봉령 차 마신다는데 예방 차원에서 먹으면 좋다고 내가 말해줬어. 조카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약초가 정말 마음 안정시켜준다는 거야.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연에서 나는 약초로 몸보하는 것도 좋아. 특히 만성적으로 불면증 있고 불안한 사람들은 백봉령 같은 거 먹어보는 것도 방법이야. 우리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계셔. 80 넘으셨는데 밤에 잘 주무시거든. 그분 말씀이 백봉령 차 마시면 마음이 편해져 나이 들면 잠 못 자는데 이거 먹으면 좋아하시더라고. 그 말씀 맞는 것 같아. 나이 들수록 잠 못 자는 사람 많으니까 백봉령처럼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약초가 필요해. 나도 50 넘어서부터 백봉령 챙겨 먹어. 잠 못 잘 것 같을 때 백봉령 차 끓여 마시고, 마음 불안할 때도 마시고, 덕분에 잠도 잘 자고 마음도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 백봉령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사람 있을 거야. 나도 불면증이 있는데 먹어볼까? 먹어봐. 근데 조심해서 먹어. 아까 말한 주의사항 꼭 지키고,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그때부터 꾸준히 먹으면 돼. 그리고 직접 캐러 가려는 사람 있으면 조심해. 백봉령은 땅속 깊이 있어서 찾기 어려워. 소나무 뿌리 근처를 파봐야 하는데 함부로 막 파면 소나무 다칠 수 있어. 확실히 아는 사람이랑 같이 가거나 아니면 그냥 사서 먹는 게 나아. 산에 갈 때는 장화 신고 긴팔 입고 가야 되고, 모자도 써. 물도 꼭 챙겨가고.
핸드폰 배터리 충분히 충전해서 가. 만약을 위해서 가족한테 어디 간다고 말하고 가. 백봉령 캐는 시기는 가을이 딱이야. 9월에서 11월 사이에 캐는 게 제일 좋아. 그때 복령이 충실하고 품질도 좋거든. 너무 일찍 가면 덜 자랐고 너무 늦으면 땅이 얼어서 캐기 힘들어. 캔 다음에 보관하는 법도 중요해. 깨끗이 씻어서 물기 완전히 말려야 되고 그늘에서 바짝 말려야 돼. 햇빛에 말리면 품질 떨어진다고 했지. 바짝 마른 다음에 밀봉 용기에 넣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하면 오래가. 1년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보관했을 때야. 습기 차면 곰팡이 생기니까. 곰팡이 생기면 절대 먹지 말고 버려야 돼. 백봉령 말고 다른 약초랑 같이 먹어도 돼. 예를 들어서 인삼이랑 같이 달여 먹으면 기력도 보충되고 마음도 편해져. 인삼이 기운 보충해 주거든. 백봉령이랑 인삼같이 끓이면 좋지. 환기랑 같이 먹으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마음도 안정돼. 환기가 기운도 보충하고 면역력도 높여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도 불면증 있는 사람 많더라고. 스트레스 받고 스마트폰 많이 보고 밤늦게까지 깨어 있고.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깨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백봉령 좋아.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약초보다 먼저 생활 습관 고쳐야 돼. 일찍 자고 스마트폰 덜 보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백봉령 보조로 먹으면 더 좋지. 조카도 그래. 백봉령만 먹고 좋아진 게 아니야.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자기 전엔 스마트폰 안 보고 명상도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백봉령까지 먹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난 거지. 약초가 만능은 아니야. 약초는 보조제야. 기본은 생활 습관이고 수면 습관이고. 그거 먼저 잡고 약초 먹으면 금상첨화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불면증이나 불안 이런 증상 오래가면 꼭 병원 가봐. 정신과적 문제일 수도 있거든. 검사받고 이상 없으면 그때 백봉령 같은 약초 먹어봐도 늦지 않아. 건강은 가장 소중한 거니까 절대 무시하지 마. 백봉령은 정말 마음 안정에 좋은 약초야.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먹어온 거고. 효과도 검증됐어. 불면증 있고 불안한 사람들은 백봉령 한번 먹어봐. 도움 될 거야. 오늘 백봉령 이야기 많이 했어. 정리하자면 이거야. 백봉령은 불면증이랑 불안에 좋은 약초야. 특히 마음 불안해서 잠 못 자고 가슴 두근거릴 때 좋고 소변 자주 마려울 때도 좋아. 가을에 소나무숲 땅속에서 캘 수 있고 약초 시장에서도 살 수 있어. 차로 달여 먹거나 가루 내서 먹거나 죽에 넣어 먹으면 돼. 소변 많이 나오는 사람, 입 마른 사람은 조심해야 돼. 적당량 꾸준히 먹는 게 좋아. 조카가 백봉령 먹고 좋아진 거 보면서 나도 배웠어. 약초가 정말 마음 안정에 도움 된다는 거. 그리고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음에 또 좋은 약초 이야기 해줄게.